오늘의 핵심 뉴스와 관련 주식 동향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서울 SK 대 고양 소노입니다. 고양 소노가 서울 SK를 상대로 1점 차 승리를 거두며 팀 역사상 처음으로 10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캔바워니와 이정현 등의 주축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결과이며 이로써 고양 소노는 지는 법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농구 경기에서 고양 소노가 서울 SK를 꺾으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해당 구단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 결과가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투자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구글 터보퀀트입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의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3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알고리즘이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특히 DRAM 생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한화시스템 채용입니다. 제주도가 위성 제작부터 해상 발사와 지상국 관제 및 데이터 활용에 이르는 우주산업의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을 연 컨택의 지상국 단지는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평가되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의 약 70%를 현지에서 충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국내외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및 레저 산업 전시회인 SPOEX 2026이 열릴 예정이며 이 행사에는 KGM이 참가하여 신형 픽업 트럭인 무쏘와 전기 픽업 트럭인 무쏘 에브를 중심으로 한 아웃도어 특화 차량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메주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메주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약 3배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생체신호 계측 및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 산이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최근 산이면 및 화산면의 공공복합 청사 개청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 청사는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보다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곱 번째 키워드는 30기 옥순입니다. 최근 방영된 나는 솔로 30기에 출연한 옥순이 방송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영수와의 근황을 전했는데 두 사람은 방송 후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SNS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키워드는 유지태입니다. 배우 유지태는 최근 인터뷰에서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위해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드라마 광이 된 남자에서 천만 배우에 등극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작품에서 한명회를 연기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깊이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아홉 번째 키워드는 이정후입니다. 이정후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개막전에서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부진했고 소속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양키스에 0대7로 패배했는데 이는 상대 투수의 호투에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완전히 묶여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바이텔로 감독은 특정 선수나 상황을 지목하기보다는 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열 번째 키워드는 김효진입니다. 배우 유지태는 최근 인터뷰에서 아내인 배우 김효진을 위해 멜로물 출연 제의를 거절하고 악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아내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11번째 키워드는 독도입니다. 경북도 의회는 일본 교과서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한 것으로 일본의 책임있는 역사 교육을 위한 노력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12번째 키워드는 삼성페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승인하면서 삼성페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두 서비스의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인데 애플페이는 해외 승인으로 분류돼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삼성페이는 국내 결제로 간주되어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3번째 키워드는 피닉스 대 덴버입니다. 최근 NBA 피닉스와 덴버의 경기 예측 시장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주소에서 덴버 승리를 예상하며 약 7만 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소는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의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늘의 14번째 키워드는 권경애입니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15번째 키워드는 로드리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의 로드리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스페인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